네. 자, 오늘은 위 나가는 날인데, 위는 세 부위로 나뉘죠. 식도, 괄약근이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위 바디 자체하고, 유문 지역하고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배우는 건, 식도죠, 식도. 식도. 식도도 이제 튜브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횡격막에 식도 열공을 뚫고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횡격막이 수축하고 이완함에 따라서 식도가 열렸다 닫혔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넘어간 음식물이 위산과 섞인 음식물이 위로 올라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이쪽 상부 식도 괄약근에서 하게 되는데, 뭐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냐면 횡격막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이 위의 상부 식도가 괄약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자, 이거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횡격막의 기능이 지금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횡격막은 어디에 붙어 있나요? 늑골에 붙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늑골은 뒤로 돌아가면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척추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위는 복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강의 압력에 영향을 받고, 식도는 흉곽과 복강의 근처에서 이렇게 겹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흉곽의 압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위식도 상부 괄약근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횡격막인 거죠. 그런 분들이 늑골의 움직임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하고 여기의 압력이 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흉곽은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음압이에요. 여기가 음압이어야 바깥에 양의 압이 코와 입으로 들어와서 공기를 우리가 숨을 쉴 수, 흡기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압력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식도는 밑에 복강이 흉곽의 압력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식도가 어디로 끌려 올라가냐면 흉곽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식도의 흐름은 아래로예요. 아래로. 근데 기본적으로 기능은, 흐름의 기능도 깨지겠지만 식도 자체도 흉곽으로 빨려 들어가서, 자, 위 바디의 이쪽 기저부 쪽이 파운드 지역이 식도 쪽으로 해서 열공 위쪽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이, 풍선처럼 빠져나오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탈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문에 생기는 탈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유문 지역에 이제 십이장과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적으로 봐도 모든 장기들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위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토매치도. 흉추 6번서부터 9번에 이르기까지 내려오는 교감신경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것이 오른쪽 횡격막과 왼쪽 횡격막의 신경절로 나뉘어서, 왼쪽 신경 같은 경우는 유문 지역으로, 오른쪽은 상부식도, 분문 지역에서 영향을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 신경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분문 지역에서 식도 괄약근 횡격막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영적 식도염이 생기신 분이 위 말단 지역에 있는 유문 지역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순환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통이 생기거나 소화가 자꾸 안 되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한다면 이런 복강하고 흉곽의 압력에 관련된 문제, 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쨌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계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설명을 안 하고 간단하게 할 거니까 압력으로만 좀 보자고요. 자율신경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압력을 맞춰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해서 오늘 배우는 식도를 아래로 내려주는 테크닉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횡격막의 어떤 활성화나 복강과 흉곽의 압력을 맞춰주는 작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식도를 아래로 스트레치 해주는 작업을 나중에 좀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앞에 먼저 크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압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식도만 밑으로 스트레치를 해줘 봐야 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식도 같은 경우는 아까 위로 끌려가는 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주는 스트레치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튜브 형태로 이루어진 총단관이나 이런 식도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주는 작업을 해요. 나머지 간이나 위 큰 바디를 가지고 있는 장기들은 리프트의 테크닉을 쓰게 되지만 튜브 형태의 관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어떻게 한다? 아래로 내려주는 스트레치 테크닉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식도 같은 경우는 검상돌기에서요 2cm 정도 내려오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좌측으로 2cm 정도 갔을 때 여기가 랜드마크예요. 근데 딱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틀려요. 위는 하수가 또 많이 되기도 하고 좀 식도가 또 위로 끌려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꼭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기준으로 식도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찾아보면 약간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튜브 형태의 질감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쫀쫀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얘가 식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검상돌기에서 2cm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 찾아보시면 딱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엄지손으로 겹쳐서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런데 이 상부 식도 분문 지역은 늑골보다 횡격막 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영성 식도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끌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서 내리는 것보다 약간 여기에서 힘을 빼고 위쪽으로 늑골 쪽으로 살짝 이렇게. 근데 늑골이 너무 붙이면 늑골의 근막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쪽 늑골 끝단 말단부에서 통증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자 힘으로 들어가지 말고 배리어 만나면 그대로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수직이 아닌 배꼽 방향으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끌고 내려온다는 생각으로 쭉 끌어놓고 마지막 끌고 내려왔는데 더 이상 끌려 내려오지 않는다 생각하면 여기서 그대로 텐션 유지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도는 동맥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잡고 있으면 뻥뻥하고 동맥의 느낌이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이 느낌이 너무 강하다. 동맥 뛰는 느낌이 그러면 옆으로 살짝 비켜 나서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쭉 배꼽 방향으로 끌고 내려가죠. 충분히 이완될 때까지 끌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다음에 엄지손으로 사용해도 되고 자, 이쪽 부위를 사용해도 돼요. 엄지손에. 그래서 아까 엄지 부위로 찾아놓은 부위를 갖다 대고 거기다 고정을 해놓고 그대로 들어가서 배꼽 방향으로 스트레치. 그러니까 이 목적은 식도를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도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식도가 음압이 복강과 흉곽의 음압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근골격계에서 드러나는 외부적인 형태의 문제는 뭐냐면 흉추가 굉장히 뒤로 후만이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흉곽과 복강의 음압의 압력이 복강의 양압과 흉곽의 음압의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깨져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캐비티 강 안에 장기들도 들어있지만 흉곽에는 뭐예요? 폐, 심장, 우리가 얘기하는 척추들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후복벽 쪽으로. 그렇게 다 공간 안에 들어있고 그 공간 안에서 압력이 깨져 있을 때 걔들도 각 그 기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육도 그렇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은 공간의 개념으로 공간 안에 들어있는 개념의 어떤 조직의 개념으로 설명도 가능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계를 따로 공부한다면 신경계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로 다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치료는 자율신경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두개천골 쪽에서 머리 쪽에서 작업을 하는 신경계의 작업이 이쪽 장기 쪽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쓰는 방법과 어떤 테크닉적인 어떤 환경만 틀릴 뿐이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함은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빗세라를 언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던 라스나 두개총골과 어떻게 컨비네이션해서 잘 사용하는가가 조금 더 효율적인 결과들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도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스트레치, 식도를 아래로 내려오는 스트레치 작업을 해주기 전에 횡격막은 기본적으로 먼저 봐줘야 해요. 아까 공간 안에서 횡격막이 하는 역할도 그렇지만 위가 신경적으로 이 횡격막 신경, 복강신경계라고 횡격막 신경에 의해서 영향을 또 지배적으로 받고 있어요.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횡격막의 활성화를 먼저 만들어주는 조건.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 우리가 배운 방법을 사용해서 복강의 압력과 흉곽의 압력의 밸런스를 찾을 때 그 뒤에 있는 척추의 기능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늑골의 움직임에 활성화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만들어질 때 이 안에 있는 각 기관이 자기의 본연의 역할, 기능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체한 거, 뭐 영성 식도염 고치고자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노출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은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 줄 때 좋아지는 거예요, 걔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식도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주는 스트레치 작업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 하는 거죠. 이거 이외에 또 영성 식도염이 가지신 분이 조심해야 될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그때 영양 수업하면서 또 따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산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영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이 위산이 과다인지 위산이 저하인지 이런 문제들 제가 언급을 했었죠. 네. 속 쓰리다고 위산이 과다인 건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식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된다. 꽤 깊은 압력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지금 했던 작업이. 근데 선생님 호불아요. 뭘까요?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긴장이 해소될 때 전신적인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편안함, 긴장의 이완이 전신에서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쓱 잠이 들어버려요. 호흡이 좋아지고 횡격막에 영향을 주게 되고. 네. 교감신경이 수축을 하면 얘기가 자꾸 길어지네. 교감신경이 수축을 하면 장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을 못해요. 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위액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유문 같은 경우 유문 반사라고 해서 조건이 있죠. 12지장이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위산에 대해서 중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때 유문 반사에서 유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게 되려면 부교감 신경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교감 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으면 유문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음식이 12지장으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위만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12지장의 문제, 거기서 나오는 각 가략근들의 드레인에 관련된 문제, 이런 압력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신경계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이런 직접법들은 행위는 장기를 만져서 해결할 수 있지만 결국엔 어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경계에도 영향을 주는 치료가 된다라는 장기 치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횡격막 하시고 식도 내려주는 작업을 통해서 위에 관련된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